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미경의 리포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가지 리포트 공식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공식은 언택트 넘어 온택트로 세상과 연결하라. 두 번째 공식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완벽히 변신하라. 세 번째 공식은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인디펜던트 워커로 일하라. 네 번째 공식은 세이프티, 의무가 아닌 생존을 걸고 투자하라. 이렇게 네 가지 리포트 공식을 제시해 놓으셨는데요. 저는 오늘 세 번째 공식,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인디펜던트 워커로 일하라. 이 부분을 여러분과 또 읽으면서 공유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리포트 공식,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인디펜던트 워커로 일하라. 읽다가 눈물 터진 싱글맘의 사연. 2020년 4월 초 유튜브 김미경 TV가 드디어 구독자 100만 명을 넘었다. 100만을 넘고 나서 가장 먼저 찍은 영상이 바로 용수철 클럽 6주 프로젝트였다. 코로나에 당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자는 의미로 구독자들과 함께 만든 프로젝트 팀 이름이 용수철 클럽, 일명 용클이었다. 매주 월요일 아침 6시마다 코로나 시대에 대한 나의 생각과 해명을 영상으로 올리면 구독자 용클들은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을 사연으로 써서 댓글을 달았고 내가 제시한 미션이나 솔루션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서 불황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 나섰다. 그런데 첫 영상을 찍어 올리던 날 나는 댓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싱글맘 에스더 씨의 사연 때문이었다. 저는 면역력을 키우면서 하루를 간신히 이겨내며 살고 있는 싱글맘이에요. 힘들 때는 하루 마무리를 선생님 강의를 들어요. 그런데 저 있잖아요. 오늘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길거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6살 아이는 지금 어린이집에 못 가니 집에 두고 출근을 하는데 퇴근길에 혼자 기다릴 아이 때문에 뛰어가면서도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아이 앞에서 울고 싶지 않은데 오늘은 아이와 눈이 마주치자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어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힘든 시기를 둘도 아닌 혼자 버티고 있다니. 생계를 위해 6살 아이를 혼자 두고 집을 나서는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됐으니 그 절망은 또 어쩔 것인가? 위로해줄 말도 떠오르지 않아 그저 눈물만 났다. 코로나라는 폭풍은 가장 보호받아야 할 이들의 사회적 보호막을 가장 먼저 날려버리고 있다. 영상의 댓글들에는 에스터 씨 외에도 직장을 잃거나 곧 잃게 될지 몰라 불안하다는 사연들이 넘쳐났다. 이들에게 과연 나는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먼저 나는 지금 우리가 처한 일자리 현실부터 하나하나 짚어봤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 타격을 받은 사람이 2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직접적으로 실업 상태가 된 사람은 70만 명. 일시휴직자는 126만 명에 달한다. 일시휴직자 증가폭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높다. 이 많은 일시휴직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다. 상당수가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돌아가더라도 그들은 언제 실업 상태가 될지 모른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고 앞으로도 이런 사태는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생존을 위해 인간 대신 기계나 AI, 로봇에게 일자리를 주기 시작했다. 화장품 업계에도 무인 판매대로 운영하는 셀프 스토어가 생겼다. 온택트는 이제 디지털 트렌드 정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모두의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다. 디지털 기술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사실 살아남기 위한 우리 모두의 요구로 벌어지는 일이다.
그러니 되돌릴 방법이 없다. 이미 회사 밖으로 나왔다면 돌아가기 힘들 수도 있다. 적어도 지금 내가 하던 일 그대로는 안 된다. 특히 기계나 스마트폰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직 회사에 남아있는 이들의 상황은 괜찮을까? 요 근래의 회사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고 불안하다면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출 상황만 봐도 알 수 있다. 코로나 이후 1년 전보다 수출은 20% 급감했고 무역은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 무역 정책이 강화될수록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휘청일 것이다. 내수 기업들도 크고 작은 직격탄을 맞은 것은 마찬가지다. 얼마 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문구 회사의 임원이 나에게 인스타그램 DM을 보냈다. 김미경 TV에서 제품을 팔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이었다. 코로나로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미루면서 2020년 신학기용 생산해놓은 공책이 창고에 그대로 쌓여있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내 생존에 앞서서 내 회사가 생존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설마 우리 회사가 망하겠어? 설마 회사가 날 자르겠어?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한다면 사장에 대한 믿음을 조용히 내려놓길 바란다. 나도 사장이지만 사장을 믿어선 안 된다. 많은 사장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내가 시간을 제일 많이 쓴 일이 사람 만나는 일이었다. 조언을 구하기 위해 기업 CEO들을 특히 많이 만났다. 모두 백전노장으로 업계에서 능력 있는 CEO로 알려진 분들이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들 역시 나와 똑같이 헤매고 있었다. 조언을 드리러 만났는데 오히려 나에게 조언을 해달라는 이들도 많았다. 30년 동안 경영을 잘해왔던 분들도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워 기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단다. 그분들이 문제가 있어서가 결코 아니다. 급물살이 너무 거세 리더들조차 방향 잡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경영연구소가 있는 대기업들은 확실한 브레인이 있어서 눈치를 빨리 챈 것 같다. 우리같이 작은 회사들은 타격을 받으면 그 충격이 막내 직원들한테까지 그대로 가니까 전 직원이 긴장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100명, 200명 정도의 회사들은 덩치가 작지도 크지도 않아서 오히려 빨리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직원들은 불안하긴 하지만 설마 우리 회사가 망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사장만 쳐다본다. 그런데 믿었던 사장마저 헤매고 있다면 그야말로 답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지금 다니는 직장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사장을 믿지 말자. 사장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자. 코로나 이후 달라진 일자리 형태는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어떻게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나는 그 답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어라. 말 그대로 어떤 변수가 오든지 내가 원하는 일을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인디펜던트 워커는 어떤 외부 변수가 닥쳐도 내 일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살다 보면 우리는 코로나 못지않은 돌발 상황을 여러 번 맞는다. 갑자기 아이가 생길 수도 있고 가족이 아파 일을 그만두고 간호해야 할 때도 있다. 남편이 실직해서 역할을 바꿔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야 할 때가 오기도 한다. 혹은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직장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 내부와 외부의 모든 요인들이 아무리 변해도 언제든지 내가 원한다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인디펜던트 워커다. 그것도 내가 가장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할 수 있는 사람 말이다. 민정 씨는 10여 년간 디자인 회사에서 웹 디자이너로 일했다. 실력도 있고 감각이 좋아서 팀장까지 고속 승진을 해왔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회사를 그만뒀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집에서 육아를 하면서 짬짬이 쇼핑몰 상세 페이지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런데 1년 정도 해보니 자신도 쇼핑몰을 만드는 게 그리 어려울 것 같지 않더란다. 제가 원래 일러스트 그리는 게 취미였거든요. 그래서 직접 그린 그림들을 재미로 인스타그램에 올려봤는데 사람들이 포스터로 만들어주면 바로 사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상세 페이지는 많이 만들어봐서 온라인 쇼핑몰이 낯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시작했죠. 제가 그린 일러스트를 아트 포스터로 만들어서 판매했는데 수입이 꽤 괜찮은 거예요. 제 노력 외에는 들어가는 원가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렇게 부업으로 혼자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니 한 회사에서 민정씨에게 쇼핑몰 창업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왔다. 민정씨가 상세 페이지 제작은 물론 쇼핑몰 운영과 SNS 홍보까지 다 잘하니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인재라는 것이다. 결국 민정씨는 계약직으로 그 회사 쇼핑몰에 상세 페이지 디자인과 인스타그램 홍보를 맡기로 했다. 꼭 필요한 미팅이 아니면 재택근무가 기본이라 시간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 원래 하던 자신의 쇼핑몰도 그대로 운영하면서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회사에서 민정씨를 정규직 팀장으로 스카우트하고 싶다고 제안을 했다. 아예 회사로 들어와서 디자인팀을 맡아주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왔는데 생각해보니 괜찮더라고요. 아이도 이제 어린이집에 가고 연봉도 괜찮아서 2년 정도만 인하우스 디자이너로 일해보려고 해요. 그래야 저도 공부가 되고 업계 트렌드도 파악이 될 것 같아서요. 그 이유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보려고요. 민정씨의 일하는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민정씨는 결혼과 육아라는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형태만 끊임없이 바꿨을 뿐 자신이 원하는 일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실력은 나아졌고 기술은 다양해졌고 연봉도 크게 올랐다. 더 이상 정규직인지 아닌지는 민정씨에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필요하면 회사는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다. 민정씨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서든 자신이 원하는 일을 나답게 하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2, 3년 안에 이런 역량을 갖춘 인디펜던트 워커들이 세상에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천천히 방향을 잡고 흘러가던 흐름이 코로나로 인해 급물살을 탔다는 것이다. 자율 출퇴근제, 재택근무 같은 유연한 업무 형태는 이전에도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시도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는 이 유연한 업무 형태를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새로운 일상으로 만들었다. 트위터 CEO 잭 도시는 2020년 5월 직원들에게 원한다면 무기한 재택근무를 해도 된다고 발표했다. 지난 몇 달 동안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 업무에 지장이 없었다면 원하는 직원에 한해서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재택근무를 선택하라는 주문이다. 이전에는 한 공간에 모여서 일해야 효율적이고 신속하고 의사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에 강제적인 재택근무 연습은 기존에 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도 효율적이고 신속하고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다. 유연한 업무 형태로의 변화는 회사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넓혀주었다. 예전에는 무조건 출근할 수 있어요가 조건이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매일 출근을 못하면 채용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집이 회사와 멀어서 채용을 주저했던 직원도 뽑을 수 있고 민정씨처럼 육아 때문에 집에 있어야 하는 이들과도 근무 시간을 조정해 협업할 수 있다. 우리가 알던 것보다 일하는 모습이 엄청 다양해지고 유연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인디펜던트 워커가 일하기에 최적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인디펜던트 워커들의 세상은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밀레니엄 세대가 가장 원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1980년대 중후반부터 1990년대에 출생한 밀레니얼들은 두 가지 사이에 고민해왔다. 당장 먹고 사는 생계와 내 인생, 내 꿈 사이에서 꿈과 행복도 좋지만 회사라는 안정성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 몸은 회사에 있어도 눈은 퇴근 후 취미생활에 가 있다.
두 가지를 다 충족하려니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는 둘 사이에서 엉거주춤한 자세로 버텨야만 했던 밀레니얼들에게 지금의 변화는 희소식이다. 얼마 전 만난 언컨택트의 저자이자 날카로운 상상연구소의 김용섭 소장은 언컨택트에 익숙한 밀레니얼들에게 재택근무는 반가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출근하지 않고 언컨택트로 일하는 건 밀레니엄 세대가 바라던 바죠. 상사 눈치 안 보고 윗사람에게 아부하는 노동을 줄이고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할 수 있거든요. 이런 추세는 밀레니얼들의 등장과 함께 미래 일자리의 대세가 될 겁니다. 코로나 이후 언택트의 일상이 지속되고 9to6의 출퇴근 형태보다 재택근무가 일반화되고 밀레니얼 세대가 이런 직업군을 선호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번 기회에 일터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지 않을까?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해법으로 일터를 장악하면서 산업혁명 이후 유지해온 오피스 중심의 일자리 형태는 물론이고 기존의 직장 문화와 가치는 무대 뒤로 퇴장하게 될 것이다. 밀레니얼 세대가 이를 택하는 기준도 눈여겨봐야 한다. 그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이유로 이를 선택한다. 기성세대가 가난하게 살기 위해, 살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이를 택했다면 밀레니얼 세대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준으로 이를 고른다. 기성세대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일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연봉만 잘 받으면 그걸로 충분했다. 또 충분히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밀레니얼들은 다르다. 무엇을 할 것인가의 기준으로 회사에 들어가도 어떻게 살 것인가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뛰쳐나온다. 그 좋은 회사를 왜 그만두냐고 부모는 펄쩍 뛰겠지만 이들에겐 어떻게 살고 싶은지와 무엇을 하고 싶은지의 일치가 자존감의 기본이다. 어쩌면 이게 맞는 삶인지도 모른다. 컨택트가 빠진 자리를 채우는 것은 딱 하나 실력뿐이다. 지금까지는 실력 말고도 다른 대체할 것들이 많았다. 일은 좀 못해도 인간관계가 좋고 회사에 충성심이 있으면 그것도 능력으로 쳐졌다. 그런데 함께 일하는 공간이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것은 오직 구체적인 성과와 실력뿐이다. 따라서 스스로에게 꼭 이걸 물어봐야 한다. 나는 회사에서 함께 일하건 혼자 일하건 똑같이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인가? 만약 재택근무를 해보니 30% 이상 업무 능력이 떨어졌다면 인디펜던트 워커는 포기하는 게 좋다. 반면에 실력을 갖춘 사람들은 두터웠던 학벌의 벽을 한순간에 돌파할 기회가 생긴다. 2018년 애플이 미국에서 고용한 직원 중 절반이 대학 학위가 없었다. 충격적이지 않은가?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입사를 원한다는 그 대단한 애플에 다니는 직원의 절반이 고졸 이하라니 학력과는 상관없이 유능하면 무조건 뽑는 것이다. 애플만이 아니다. 그리고 이는 디지털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 얼마 전 우리 회사 유튜브 팀에서 신입 PD를 채용했다. 쟁쟁한 경쟁을 뚫고 채용한 사람은 40살의 미혼 엄마 윤정 씨였다. 한 달 가까이 진행했던 인턴십을 마무리하는데 유튜브 팀을 총괄하는 본부장이 말했다. 윤정 씨가 확실히 콘텐츠 이해도가 높아서 자막을 잘 뽑아요. 디자인 감각도 있고요. 대학에서 영상 전공한 친구들보다 윤정 씨가 훨씬 나아요. 일에 관해서는 칼같은 부본부장이 빈말할 사람은 아니었다. 게다가 직원을 뽑아 같이 일해보니 영상 편집 실력은 학위랑은 정말 아무 상관이 없었다. 영상학과를 졸업했어도 기본 틀만 다룰 줄 알았지. 실습을 안 해본 친구들이라 어차피 ABC부터 다시 가르쳐야 했다. 대학에서 4년 배운 거나 전문학원에서 6개월 배운 거나 큰 차이가 안 났다. 실력을 결정하는 것은 대학 졸업장이 아니라 그 직원이 얼마나 이 일에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 왔는가였다. 윤정 씨는 오직 실력 하나로 우리 회사에 입사했다.
우연히 그루만 프로젝트에 지원해 몇 달 학원을 다니고 혼자 연습했는데 뜻밖의 재능을 발견했고 성실히 노력해 자신의 직업을 만들었다. 이런 일이 윤정 씨에게만 일어나는 운 좋은 사건일까? 그렇지 않다.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이 열린다. 내가 결국 에스더 씨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도 이것이다. 지금 닫혀가는 문 앞에서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다른 쪽 문을 열자. 이제 학벌도 지연도 심지어 내가 이전에 뭘 했느냐는 경력도 필요 없이 오직 실력만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오고 있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일하면서 아이도 키울 수 있는 세상이. 그러니 이제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자.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너만의 실력을 키워 멋지게 살아보자.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5가지를 주문하고 싶다. 첫째, 코어 컨텐츠를 가져라. 코어 컨텐츠는 어려운 게 아니다. 무엇이든 내가 관심이 있거나 해도 지겹지 않고 재미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코어 콘텐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춤을 잘 춘다, 요리를 잘한다, 혹은 수학이 너무 재밌다. 마케팅 아이디어가 맨날 솟구친다. 자전거를 잘 타거나 만화를 잘 그리는 것도 좋다. 게임이나 정리정돈, 그 무엇이든 괜찮다. 꼭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택해도 좋다. 그럼 사람들은 꼭 묻는다. 이 중에서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잘하는 걸 골라야 하지 않나요? 남들보다 잘해서 코어 콘텐츠가 아니라 나만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코어 콘텐츠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처음엔 다 어설프다. 그러나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누구나 5년 이상 집중해서 노력한다면 남과 비교 자체가 불필요한 자신만의 코어 콘텐츠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하면 남과 다르다라는 걸 믿어야 한다. 코어란 내가 택하고 내가 정성을 다해 키워온 나만의 핵심 역량을 말한다. 코어가 제대로 완성되는 시점이 되면 알아서 나라는 개인이 서서히 알려진다. 그리고 마케팅을 통해 자신을 알리면 된다. 개인의 코어를 누군가 알아봐주고 조금씩 주목하게 되면 알아서 먹고 살 수 있다. 게다가 사회적인 영향력까지 점차 생기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게 되고 그 덕분에 자존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려면 오랜 시간 즐겁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중의 시간에 효율이 오르려면 일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둘째, 디지털 기술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인디펜던트 워커는 대개 혼자서 출발한다. 일의 고수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스스로 홍보하고 고객을 관리하고 커리어 개발도 해야 한다. 기초적인 SNS 마케팅부터 구체적인 홍보까지 스스로 다 해야 한다. 내가 처음 직업 세계에 발디딘 때부터 지금까지 익힌 디지털 업무 기술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문서 작업, 파워포인트, 동영상 작업, 블로그 작업, 네이버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마케팅, 페이스북 광고 관리, 홈페이지 제작, 앱 개발 등 안 해본 것이 없다. 새로운 플랫폼이 출현할 때마다 즉시 그 기술을 배웠고 이제는 모든 플랫폼의 연관성과 시의성을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적용한다. 장소 불문, 나라 불문하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은 기본이고 자신을 어디에서든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곳에서 매우 유능하게 활동해야 한다. 셋째, 셀프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만들어라. 나는 끊임없이 공부해왔다. 한 분야에서 코어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건 그 코어가 재정비되고 업그레이드된 상태를 매일 유지한다는 얘기다. 적어도 3개에서 5개 정도의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 코어 콘텐츠가 유지되고 더 탄탄해지려면 그 코어의 주변에 공부를 해야 하고 그래야만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가 탄생한다. 특히 요즘처럼 유속이 빠른 시대에는
6개월 정도 정신 못 차리고 딴짓을 하면 금세 뒤처진다. 인디펜던트 워커가 말하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상 노동 강도가 훨씬 높다. 다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때문에 고통으로 느끼지 않을 뿐이다. 인디펜던트 워커는 자신의 일에 투자해야 발전할 수 있다. 작은 돈일지라도 잘 관리해서 미래를 위한 일에 혹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해야 한다. 인디펜던트 워커는 하나의 작은 회사다. 투자하지 않은 회사에 미래가 있을 리 없다. 수입의 30% 정도는 미래를 위한 공부에 투자해야 한다. 나는 매일 영어 공부, 디지털 공부, 책 읽기, 과학 공부, 취미 개발을 꾸준히 한다. 남들은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냐고 묻는데 괜찮다. 힘든 것과 바쁜 것은 구분해서 말해야 한다. 그래도 바쁜 게 한가한 것보다 낫고 힘든 게 슬픈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걸 오랫동안 인디펜던트 워커로 일하면서 살아오며 체험했다. 그래도 참 좋은 것은 이런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결과가 내 몸과 커리어와 내 인생에 고스란히 남는다는 것이다. 결과를 나눌 때마다 돈도 되고 커리어도 상승하니 얼마나 좋은가. 넷째, 네트워크를 관리하라. 회사 밖에서 혼자 일하게 되면 일감이 끊기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왜 나를 찾지 않는지 감도 안 잡힐 때는 더욱 난감하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거다. 일이 끊겼다는 것은 독립한 게 아니고 고립이 되었다는 반증이다. 인디펜던트 워커가 가장 힘든 순간이 바로 이때다. 그럴 때는 왜냐고 자꾸 묻지 말아야 한다. 혼자서 질문만 하다 보면 어느새 질문이 질타가 되고 자책이 되어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을 키우게 된다. 자칫하면 고립감과 패배감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 얼마 전 음악을 하는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엄마, 음악하는 사람들이 제일 신경 써야 하는 게 뭔지 알아? 형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야. 프리랜서들이 각자 일하는 것 같지만 혼자 하는 일은 드물어. 서로서로 소개를 해줘야 하거든. 일단 소개를 받아야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잖아. 그래서 나 요즘에 형들이랑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지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음악 일을 시작한 아들은 인디펜던트 워커다. 혼자 집에서 작곡을 하고 피아노 연주를 한다. 물론 혼자 작업해서 곡을 팔기도 하지만 대부분 수입은 연주를 해서 얻는다. 그런 아들이 만일 고립된다면 돈도 고립되고 실력도 고립되고 결국 독립은 물 건너간다. 혹시 인디펜던트 워커를 혼자서 일하는 존재로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독립적으로 일하되 사람과 사회와 촘촘히 연결되고 그 연결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 다섯째, 돈 관리에 영리해져라. 내가 보아온 많은 인디펜던트 워커들 중에는 돈 문제에 어리숙한 이들이 적지 않다. 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한 나머지 자신의 생계조차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을 만든다. 그러나 먹고 살아야 일도 할 수 있다. 자신의 꿈을 끊임없이 서포트하려면 돈에 관해 영리해져야 한다. 주변에 아는 디자이너 친구가 하나 있다. 수입이 계약 단위로 건건이 들어오니 어떤 달은 많이 벌고 일이 없으면 수입이 뚝 끊긴다. 일은 끊길 수 있지만 사람이 먹다 굶다 할 수는 없다. 문제는 돈이 좀 들어오면 친구를 만나 술을 사고 싶었던 거 사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쓰고 또 일이 끊기면 손가락 빨기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이러니 미래가 있을 리 있나. 그 디자이너 친구가 나랑 얘기를 나누더니 스스로 고백을 했다. 학장님 얘기를 들으니 저는 인디펜던트 워커가 아니라 평생 알바였네요. 그 말에 해답이 있다. 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금고를 반복하면서 본인이 스스로를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었다. 돈이 들어오면 악착같이 저축하고 일이 끊기지 않게 나와 주변을 잘 관리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돈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인디펜던트 워커다. 인디펜던트 워커는 앞으로 직업의 미래가 될 것이다. 직장에 다니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에 합당한 일을 하길 원할 것이다. 함께 일한다 해도 인디펜던트 마인드로 협업하게 될 것이다. 이미 많은 밀레니얼들이 이렇게 일하고 있다. 우리 회사 직원들도 잠시 일을 배우기 위해서건 돈을 벌기 위해서건 창업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건 아니면 회사를 키워 열매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건 각자가 모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 내 옆에 머무르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서 찾은 답이 더 나은 다음 스텝으로 데려갈 것이라 믿는다. 이런 뜻에서 우리 회사는 직원들이 퇴사할 때 졸업장을 준다. 퇴사가 끝이 아니라 다음 스텝을 위한 졸업이라는 의미에서 말이다. 그 다음 스텝이 어디건 졸업장은 멋진 시작을 하라는 진심 어린 격려의 의미를 담는다. 만약 이번 코로나 사태로 지금 다니던 회사를 떠나야 한다면 혹은 회사가 없어진다면 딱 3일만 힘들어하길 바란다. 그리고 담대히 일어나 스스로에게 졸업장을 주길 바란다. 그동안 고생한 나를 충분히 격려하고 위로해주자. 그리고 인디펜던트 워커로서 새로운 세상에 입학하자. 앞으로 몇 년간 우리는 위기의 시간을 겪을 것이다. 어쩌면 내일이 무너지는 순간을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럴 때면 세 번째 리프트 공식, 인디펜던트 워커의 희망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가슴에 새겨놓을 말이 있다. 일은 무너져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담대하게 나답게 인디펜던트 워커로 리부트 하자.